어제 저녁 평양에서 우리 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 공연을 관람했고 그러면서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부터는 또 한미연합훈련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4월은 한반도 정세를 두고 기대와 긴장감이 엇갈리는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공연부터 잠깐 볼까요? 네. 어제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우리를 찾아 얘기해 꿈을 찾아 얘기해 우리는 저마다 고향을 궁금해하네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과 캔디샵 식재로 간대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인문과 빨간 네 사랑의 색깔. 예. 자, 뭐 가왕 조용필 씨부터 레드벨벳까지 이 공연을 쭉 봤는데 어제 공연 혹시 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일단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분명한 건 동평양 대극장에는 어제 봄이 왔었습니다. 그 봄이 얼마나 이제 널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느냐 문제인데 우리도 뭐 녹화된 걸 이제 5일 날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이제 저 안에서는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그러나 이제 전체 북한에 과연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저걸 녹화 중계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와서 봐줌으로써 뭔가 남북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그다음에 뭐 김여정 동생,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에서도. 뭐 북한 지도부가 총출동하듯이 그리고 체육 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태권도도 보고 또 저기 와서 저것도 보고 예. 두 개를 다 봤더라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공연을 관람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대한민국 음악만 이렇게 따로 하는 그 장소에 와서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해주고 이 평양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확실히 우리에게 평화의 봄을 갖다 줘서 고맙다라고 그러면서 결실을 거둬서 가을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우리가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전해달라. 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은 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앉아 있는 좌석이 일반 대중들이 잘 안 보이는 곳이어서 잘 보이는 곳에서 박수를 막 치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은 다른 사람도 좀 더 따라했을 좋았을 텐데. 예, 예. 다른 사람들이 위원장이 박수 친다. 그러니까 우리 더 세게 치자 막 이랬을 텐데 2층에 그 따로 그 방에 이제 그 특별 관람석에서 봤기 때문에 예. 그게 조금 아쉬웠. 근데 예. 어쩔 수 없었겠죠. 예. 그 신변 보호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공연을 볼 계획은 없었다 그래요. 4월 3일 날 공연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 그래서 그랬을까요? 5시 반 공연이 저도 어제 뉴스를 전해드렸거든요. 7시 반으로 연기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6시 50분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여러 번 바꾼 걸 보면은 뭐 틀림없이 그 최고 존엄에 대한 경호 문제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게 아니라 뭐 3일날 공연을 본다고 이렇게 서른 또 퍼뜨리고 어제 이제 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좀 급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고 우리도 예측을 못했고 또 우리 기자들은 출입도 안 시켰고 평양에 저 많은 시민들 한 1,000명이 넘는 시민들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로얄 박스에 나왔는데 저 로얄 박스의 형태를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좀 경호상 상당히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어제
급하게 나왔고 또 남북한 뭐 비교 공연보다는 우리 단독 공연을 보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나 또 이설주나 이제 상당히 그 전에 이제 뭘 어떻게 보면 좀 숨겨져서 볼 수 있었던 걸 이렇게 평양 시내에서 그야말로 13년 만에 공개적으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강릉이나 서울에서 보던 그 눈물 국립극장에서 봤죠. 눈물 흘리면서 보던 장면을 다시 평양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감개무량했고 특히나 이제 북한 측이 우리 뭐 저 레드벨벳이나 이런 우리 저 뭐야 소녀 걸그룹한테 뭐 복장이나 이런 데 일체 간섭하지 않고 네, 가사도 뭐 관여하지 않았고요. 가사 뭐 이런 거 간섭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 이런 거 보면은 북한도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그 뭐 공연 얘기인데 공연을 조금 더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가수 조용필 씨의 친구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목숨은 나를 감나 해고 친구여 네, 저 참 잘 가시오 다시 만나요 저 노래 그리고 우리의 소원 통일은 참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가슴을 좀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조용필 씨의 인기는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한번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반주단, 뭐 조명 이걸 그냥 북한 사람들이 최초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무슨 천지개벽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의 노래는 그 가창력.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우선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예. 가수가 최진희 씨, 뭐 이선희 씨, 저는 조용필 씨처럼 이게 가창력이 최고 아닙니까? 저기에 정말 아쉽다면 뭐 우리 이자연 씨라든지 혜은이 씨라든지 이런 좀 트로트 가수들도 좀 갔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뭐 인원이 이제 제한받다 보니까 못 갔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는 더욱 유명해졌고 노래 자체가 상당히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사람들은 워낙에 좀 사상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런 조용필 씨 같이 이렇게 아주 뿜어내는 호소력 있는 노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누굽니까 서현 씨가 이제 푸른 버드나무를 불렀는데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분홍 아카시아하고 푸른 버드나무라는 두 개 노래가 이게 평범한 노래가 아닙니다. 김일성 주석의 그 방침을 받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뭐 사상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이제 항상 머리를 숙이고 인민들 앞에서 간부들이 자세를 낮추라 이런 노래가 바로 푸른 버드나무입니다. 예. 이 때문에 가사는 뭐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심오한 김일성 주석의 그 사상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그 이 공연이 열렸던 동평양 극장이라는 대극장이죠, 게 대극장. 동평양 대극장 예. 이게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제 평양 대극장이 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건 좀 규모가 작고 낡기 때문에 저 동평양 대극장을 크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은 이제 강남, 강북이 있지만 우리는 뭐 강남이 강북보다 조금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또 반대로 강북이 대동강 북쪽에 원래 중심이 있는데 동평양은 그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시설들을 잘 갖춰놔가지고 뭐 외국
전국의 중요한 예술단이 오거나 특히 이제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뉴욕에 그 왔을 때도 저기서 공연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북한에서는 엘리트들이 가서 보는 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공연을 마친 우리 가수들도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공연을 마친 가수들의 소감 잠시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3년 전 제가 평양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선배님들과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북측 분들도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같이 환호를 해주시면서 같이 부르는데 뭔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 레드벨벳은 분단이라는 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서현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아버지라도 실향민인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런 사람들 그런 가수들이 북한에서 노래를 부른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이거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저 가수들도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 동질성 회복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 아주 그 전초병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는데 예. 더군다나 2005년에 조용필 씨 하시고 마지막에 13년째 아무 공연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북한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예. 우리 음악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듣고 있었고 그래서 어저께 저런 그 걸그룹 노래까지도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공연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공연한 뭐 저 걸그룹이나 그 이 저 아이돌 그룹도 공연을 몇 번 했거든요. 예. 핑클도 했고 그렇죠. 신화도 했고 베이비박스, 잭스키스 네 그룹이나 공연을 했고 이번에 이제 5번째 가는 건데 자기들이 노래 부르는데 따라 부르더라. 거기에 상당히 감동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폐쇄된 나라에서 내 노래를 어떻게 전혀 썰렁할 줄 알았거든요. 예. 단지 어저께 그 태권도 할 때는 우리 그 방탄소년들 노래를 깔고선 뭘 했더니 거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없고 거기 이제 무술하고 뭐 이런 데인데 방탄소년단 노래가 나오니까 좀 썰렁했다. 예, 그런 그렇죠.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예. 태권도라는 건 사실 남북이 대치된 관계에서 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저 남한의 태권도단의 어떤 저런 주목이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장된 물론 박수는 칩니다만 뭐 태권도 자체가 우리 한반도 전체의 어떤 이런 스포츠니까요. 전통 무술이니까요. 그 하나 그 북한에서 저렇게 왜 영화 물론 이건 영화입니다. 영화 봤더니 뭐 지드래곤 노래도 막 그 몰래 뭐 듣는다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장마당 같은 데서 이런 우리 그 가요가 최신 가요가 거래가 됩니까? 그렇죠. 최신 가요가 고려되고 USB든 뭐 CD든 아주 이게 완전히 상업주의로 판매되지만 그만큼 수요가 높고 다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한때 대학 여대생들이 뭐 총 맞은 것처럼 이걸 최고로 좋아했고 아이리스의 드라마의 그 주제가가 그 이번에 백지영 씨가 가서 부른 노래 아닙니까? 그 아이리스의 그 드라마가 잠깐 서울에서 방영되면 한 이틀 후에 평양에 벌써 이게 VTR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파급 속도가 빠른 게 돈도 버는 수단이 되고 또 북한에서 그만큼 수요가 높고 특히나 이제 고위층들이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고위층들이 원하니까 단속하지만 시범 게임에 몇 사람 해서 뭐 수용소 보내지만 전체적인 그 폭발하는 수요를 지금 당국의 힘으로 막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뭐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뭐 레드벨벳을 보러 오나 안 보나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건 간접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좀 봐도 돼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한류가 북한 빼놓고는 다 지금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노래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그 남측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제 어제부터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평소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저강도의 어떤 훈련이었다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축소한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5월 달에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해서 공대지 미사일 훈련 이게 있는데 예. 이게 뭐 수십 대 이상의 그 전폭기가 와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건데 한때는 이 포월 이글스 독수리 훈련에 집어넣었다가 한때는 안 넣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년엔 그걸 안 넣어서 5월 달에는 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는 4월 말에 끝나는 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전략 자산 네, 전략 자산은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 자산은 안 오고 그다음에 뭐 이 저 지금 초반에 좀 강한 훈련을 하는 게 쌍용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산 같은데 인천 상륙작전처럼 원산 상륙작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미국에서 그 저 두 개의 그 뭐 수륙함인가요? 그 저 F-15 B를 싣고 이게 굉장히 수직으로 떴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비행 그 전투기를 싣고 와서 이런 훈련도 하고 강한 훈련을 앞에다 좀 하고 그 다음에 23일부터는 또 키리졸브 훈련하는데 주목되는 거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하는 날에도 한미연합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 우리가 뭐 로우키로 하고 전략 자산이 안 오고 해서 북한의 체면은 살려줬지만 다른 훈련들은 대체로 예년대로 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뭐 예년 수준이면 이해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날에도 사실상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참나 안 참나. 따라서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준동하지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그 가볍게 그냥 가볍게 그냥 언급이나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그런 건 삼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4월 15일인가요? 태양절? 예. 예.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 열병식도 할지 그리고 뭐 대규모 그 자산이 동원이 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관심은 높은데 아마 올해 이제 4월 15일 태양절은 꺾어지는 해가 아닙니다. 뭐 95, 100, 105 이런 계기 때 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올해는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김일성이 이제 1912년생이니까 꺾어지는 해도 아니고 또 4월 15일부터 열흘 후에는 4월 25일 작년까지 기념했던 북한군 창군절이 올해는 이제 28졸 종기군절과 4월 25일 그 빨치산 창설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는데 그거 역시 이제 꺾어지는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이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은 마당에 뭐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적극 자제하리라고 보고 뭐 이번 평양 공연이 저렇게 봄은 왔다고 하는데 다시 겨울을 불러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월에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는 군사훈련은 진행되지만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는 도발은 자제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지금 다뤄야 될 게 많은데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 이게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전해드렸다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 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요. 트럼프의 발언입니다. 한미 FTA 지금 뭐 김현종 본부장이 다 됐다라고 언론에 우리는 다 공개까지 하고 이제 도당 국회에서 비준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지금 북미 대화와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잘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한 것은 트럼프가 장담은 했지만 사실은 북한을 다룰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한테 직접 할 수 있는 건 선제 공격 아니면 중국을 통한 뭐 간접 제재 뭐 이런 그리고 이 상당한 무역 제재, 해상 차단 이런 건데 지금 김정은이 그걸 뚫어버렸잖아요. 중국에 방문해서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정말 제가 한 3, 40분 이 방영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그냥 트럼프 대접하듯이 중국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저게 제재가 저렇게 되겠느냐. 물론 중국 당국이 장담하건대 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리가 이걸 풀어주거나 그런 일은 없다. 비핵화가 진전돼야 풀어주겠다라고 하지만 북중 국경에서 감시만 조금 느슨하게 해도 밀무역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숨통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뭐 양보적으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중국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려니까 이거는 미중 간에 완전히 무역 전쟁이 되고 한국은 그야말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FTA 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미국의 흑자를 보니까 한국을
압박을 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 남북 정상회담 이런 데서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이게 이럴 때면 뭐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이라는 건데, 김정은이 뭐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데 한국을 마치 지렛대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 또 비난이 나오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맹국까지도 괴롭히는 정책을 하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과연 미국의 국익에 맞느냐, 이게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의 신뢰성이. 예. 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인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개정된다고 한 날 트럼프 한 얘기가, 이제는 무역 문제가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안보 문제에 집중하자 이러고 하루 지나가지고는 저 주민들 앞에 나서서는 대중연설하면서는 멕시코 장벽 뭐 건설하는 거하고 주한미군하고 비교하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럼 우리와 우리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느냐? 지금 그렇지 네.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요. 리비아식 해법, 이른바 선 타결 후 보상, 그러니까 선 폐기 후 보상. 네. 그러니까 리비아처럼 핵 손 들어버리면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방식은 네. 우리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거는 좀 적용하기, 한반도에 적용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뭐지? 우리 한국과 미국이 입장이 다른 건가? 공조가 깨지는 건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비아 해법은 뭐냐? 2003년 12월에 리비아가 가다피가 대량 살상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핵 폐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폐기하거나 이전하거나 해서 사찰까지 받아서 없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2003년 12월에서 포기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나서 미국하고 리비아하고 정상화를 해주고 제재도 그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리비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가다피는 죽었죠. 근데 그때 나토가 또 반군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보기에 리비아는 날 죽이려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 리비아 해법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북한과 리비아는, 북한은 산악지대고 미국하고 전쟁에서 한번 버텨낸 적이 있고, 그리고 핵무기 수준이 리비아보다 한 7배 이상 더 높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 거의 핵을 가진 나라하고 겨우 이제 프로그램 시작한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리비아 같은 경우는 사막이래 가지고 미국이 공격하면 언제든지 사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항복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 미국에 된디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산이라고 저도 보고요. 근데 이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란 잠시만요. 예, 이제 네. 거기까지만 제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한국과 동맹국인, 우리가 중국이랑 동맹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미국이랑 동맹인데 동맹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서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항상 지금 원샷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이자 말씀하신 그 리비아 방식.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 그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핵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자기 목숨까지 잃었다. 체제도 잃었고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방문 이후에 지금 단계적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뭐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뭔가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그걸 잘 유도해서 끌고 가야지. 자칫 지금 중국과 또 이제 곧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러시아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후견 세력이 많아지면 다시 또 블록이 형성되면서 비핵화 문제가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단계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홍 목사님 30초는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일괄 타결, 단칼에 해결한다. 그것도 우리가 조금 그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김정은이 중국하고 합의해서 단계적 해법, 이란식 해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원칙적으로는 포괄적 일괄 타결을 하고, 그러니까 포기한다. 그리고 전 과정을 합의해 놓고 그 대신에 실행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북미 간의 중재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계적이란 말을 굳이 쓰진 않아도 포괄적, 그리고 이행은 단계적. 이행은 단계적. 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